자, 오늘 두비즈 온에어 첫날 순서는요. 주한 미국 주정부 대표 협회 아속이라고 하고요. 준비한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진출을 원하시는 기업들을 위한 중국 진출 관련된 내용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속은 한미 양국 간의 투자, 무역, 문화, 관광, 교류 및 기술 협력 등 경제 교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미국의 6개 주 담당자분들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비즈 온에어 이렇게 알찬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미시시피 개발청 한국사무소의 양혜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시시피주 한국사무소 양혜원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미시시피 주에 어떤 내용을 좀 주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미시시피주는 지금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미시시피 강 그리고 뭐 블루스 음악 정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첨단 산업으로 얼마나 미시시피가 발달하고 있는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표님이 준비하신 발표 제목은 Let's Break New Ground라는 제목이고요. 네, 박수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시시피 주의 주도는 잭슨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가실 때 잭슨 공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구수가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의 인구가 제조업에 밀집되어 있는 약 12%의 인구가 노동 인구가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랭킹은 미국 주 정부에서 선정한 10개의 랭킹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좋은 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저 다음에 발표해 주실 다른 대표님께서도 미국 남부에 얼마나 많은 주들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지만 미시시피 주에는 아주 뛰어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허가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허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업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전기 부분이잖아요. 이런 뭐 전기라든지 에너지 관련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SCM 페어에 오신 분들은 이제 물류 인프라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단 고속도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6개의 하이웨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 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에 걸맞게 항구가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3개의 항구가 있고 그 중에서 아마 걸프포트라고 하면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심해항이 2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배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항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공항, 레일로드, 기차 같은 여러 이제 물류 관련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류를 저희가 지도로 먼저 살펴볼게요. 하루 정도의 거리에 저희가 도달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조지아, 여러분들 아시는 애틀란타라든지 이런 곳들로 진출할 수 있고, 이틀이면 뉴욕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사흘 안에 미국의 모든 곳들에 물류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시시피 주로 진출하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전략 중에 하나가 대학 인프라입니다. 우리 기업이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시게 되는데요. 미시시피 주에는 4개의 주요 대학들이 있고요. 이 대학들이 리서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R&D를 하려고 하실 때 이제 대학이랑 연합해서 R&D 공동 협력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 드론이라든지 뭐 기술 관련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학 외에도 커뮤니티 칼리지가 총 15
15개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할은요, 단순히 전문 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갔을 때 적합한 인력을 교육하고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하려고 할 때 그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해서 즉각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플렉스는 넷플릭스 아니고요. 엠플렉스는 저희 미시시피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장기적으로 미시시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부스에서 이런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빨리 인허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는 92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요코하마라는 이제 타이어 회사 같은 경우는 24일 만에 인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미시시피에서 일 처리를 하는지도 눈여겨 보실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 주에 이제 한국 기업은 없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제 미시시피 주에 아직 한국 기업은 진출한 사례는 없지만 지금 미국 남부에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미시시피 주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요. 이런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에어버스, 닛산, 요코하마 같은 기업이 진출을 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150개의 인터내셔널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고요. 이 기업들이 200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시시피 주는 단순히 기업을 하기 위한 환경만 잘 갖추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살기 좋은 주입니다. 블루스 음악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맛있는 미국 음식 그리고 걸프포트의 아름다운 또 해안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미시시피 진출이랑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거나 미국 진출에 필요한 뭐 인허가 부분 연결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한국 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현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보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미시시피 주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아속 부스가 SCM 페어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스 번호는 Q31입니다. 현장에서 저희한테 명함통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화면 앞에 보이는 위스키 경품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미국의 뱅크 오브 호프의 김규성 수석 전무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뱅크 오브 홉의 수석 전무로 있는 김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발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크로스 보더 뱅킹이라고 네. 국경 간의 은행 업무에 대해서 네네. 좀 커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은행 업무는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대표님 발표해 주신 내용 한번 들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발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로스 보더 뱅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하고 일하다 보면 정말 한국 은행 시스템하고 미국 은행 시스템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가끔 곤혹스러워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고 하는데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걸 다 기억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중요한 것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로스 보더 뱅킹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셔야 할 거는 미국 은행 시스템이 한국 은행 시스템하고 너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은행들도 비슷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도 비슷비슷한데 미국은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미국에는 은행이 엄청 많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3월 31일 날짜로 2025년 3월 31일 날짜로 미국에 4,462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땅이 넓어도 4,000개가 넘는 은행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미국에 있던 은행 숫자는 8,000개였고요. 그다음에 1990년도에 미국에 있는 은행 숫자는 12,000개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은행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냐? 은행이란 산업이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2001년에 9.11 터진 거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미국을 정말 전국을 쉐이크업했던 그 9.11이 터진 후에 미국 정부는 은행을 거의 수사기관처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을 하려면 좋은 일도 그렇지만 돈이 필요한 거고 그 돈의 흐름을 컨트롤하면서 테러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의지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규제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뱅크 시크리시 액트라든가 아니면 KYC, Know Your Customer 그런 규제를 은행에다가 부담을 시킴으로써 그 돈의 흐름을 이제 통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행은 그 규제를 따르지 못하면 은행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제를 지키느라고 은행은 막대한 경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경비를 쓰다 보니까 은행이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은행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은행들은 점점 멀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400개의 은행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이유가 그 4,462개의 은행이 또 미국에서는 한 3개의 다른 은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체이스 은행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이제 그런 대형 은행이 한 25개 정도 있어요. 대형 은행이라 그러면 100 빌리언이 넘어야 되고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게 한국 돈으로 1,000억 달러가 넘어야 대형 은행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리저널 뱅크. 리저널 뱅크를 굳이 해석하자면 뭐 지역 은행 정도 될 텐데요. 그 리저널 뱅크가 미국에는 150개가 채 못 됩니다. 그 리저널 뱅크는 10 빌리언, 100억 달러가 넘어야 되고 그 대신 100 빌리언이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안 되는 은행들이죠. 그게 한 150개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커뮤니티 은행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주정부 대표님들 와 계시지만 미국이 참 재밌는 나라가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미국보다는 시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엄청 넓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사실 대형 은행이나 아니면 리저널 뱅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커뮤니티 은행들이 있고 그 커뮤니티 은행들은 사이즈가 일단 10 빌리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편하게 쓰는 거죠. 가면은 뭐 미스터 존스하고 다 알아주고 이렇게 쓰는데 그런 은행에서는 뭐 신용장을 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무역 업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칫 미국에 오셔서 은행을 잘못 선택하셨을 때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은행을 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대형 은행을 갔는데 나는 뭐 중견 기업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랬을 때 미국의 대형 은행에서 그만한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기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큰 은행에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FX가 필요해요. 그러면 FX를 던져주는데 FX를 찾아가셔야 되고 내가 신용장이 필요해요. 그럼 신용장 디파트먼트로 던져주는데 내가 그걸 따로 딜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크로스 보더 뱅킹을 생각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 몸에 맞는 옷을 찾듯이 내 회사에 맞는 은행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게 크로스 보더 트랜잭션 엑스퍼트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나는 신용장도 있어야 되고 나는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뭐 펀뱅킹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을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 회사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매니팩처링인데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다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은행을 찾으셔야 은행 업무가 수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은행이 너무나 시스템이 틀리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일단 크로스 볼더 간 그 거래, 그리고 미국은 이 주정부 힘이 굉장히 세세요. 그래서 주정부에도 각 행정, 입법, 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마다 사실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틀리세요. 그래서 여기 뉴욕, 뉴저지가 있고 또 밑에 조지아, 사실은 나중에 드린 건 테네시도 있고 그 안에 다른 주도 있지만 각 주마다 필요한 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일단 한국하고 미국의 자금 관리 서비스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주요 서비스는 같은데 다른 서비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수표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회사 간에서 수표책을 쓰시고 아마 가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수표책으로 또 돈을 받으시고 콜렉션을 하실 텐데, 그 수표책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원격 임금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미시시피에 있든지 테네시에 있든지 그분들이 은행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수표책을 스캔을 해서 디파짓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현금이면 캐시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볼트라고 컴퓨터로 된 금고예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넣으면 자기 혼자 돈을 씌워서 자기 혼자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수표책을 쓰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파지티브 페이라고 수표를 이렇게 많이들 이제 카이링을 하세요. 뭐 고치기도 하고 뭐 사기도 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걸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TMS, Treasury Management, Cash Management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셨을 때 기업들이 원하시는 게 폰 뱅킹이에요. 한국말로 펌 뱅킹이라고 그러시나? 펌 뱅킹인데 이게 뭐냐면 온라인 뱅킹을 쓰는 것보다는 나는 은행과 나 사이에 시큐어한 시스템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폰 뱅킹을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은 굳이 혹시라도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온라인 뱅킹보다는 은행과 회사가 직접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헤드코어가 그 지상사 나와 있는 분들의 그 모든 트랜잭션을 보고 싶어 하세요. 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폰 뱅킹을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희들이 그 마지막 거에는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관리. 그 한국 분들이 미국에 나와서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면 사실 외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계약을 해놨는데 페이할 때 되면 벌써 환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위험도 있고, 또 내가 물건을 많이 샀는데 그게 어느 날 리포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환율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환율 관리를 하는 아주 좋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리저널 뱅크가 FX 데스크가 있는 은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FX 데스크를 갖고 있고 FX 데스크에서 한 100개 이상의 커런시를 매일 마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뭐 옵션이라든가 스왑이라든가 아니면 forward 컨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미국에 나와서 내 자본금으로 공장도 짓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여신 상품을 적어봤는데요. 이 여신 상품도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은 무조건 내가 필요한 론의 목적과 기간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론을 하면 공사할 동안에 라인으로 돈이 나가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게 이제 커머셜 모게지로 바뀌어야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단기 여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돈을 빌려서 이자만 내다가 이제 리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IMF 때 문제가 많이 됐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단기 여신을 빌려서 장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나라의 경기가 안 좋든가 뭐 아니면 그 회사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리뉴가 안 되거나 리파이낸스가 안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롱텀 목적으로 론을 빌리면 롱텀 론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건물을 사신다든가 그러면 25년 정도의 론이 나가고, 기계를 사신다든가 그럼 10년 정도의 론이 나가고, 그리고 그 대신
짧게 내가 내 자산을 담보로 론을 한다. 그러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론 기간과 론 목적을 맞춰주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K-파이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서포트 센터를 만들었어요. 전국에 6개 지점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이낸스 서포트 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에이속, 제가 좋아하는 우리 에이속하고 MOU를 맺은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에이속 때문에 MOU를 맺어서 그랬는지 우리 K쇼가 연락이 왔어요. MOU를 하자고. 그래서 K쇼하고 제가 연락을 MOU를 맺은 우리 헤드코에서 MOU를 맺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뱅크 오브 호비에 대한 짧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18.5 빌리언의 에셋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 전역에 지점이 한 6, 7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이에 있는 은행을 하나 저희가 인수했는데 올 봄에 테리토리아 은행이라고 100년이 넘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테리토리아로 그냥 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저희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는 다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그 미 전역에 한국 은행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은행들을 다 합친 것에서 한 40% 이상이 뱅크 오브 호비라는 거. 그러니까 2등이 없는 1등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은행 소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미국 은행 시스템이 한국 은행 시스템하고 엄청 틀리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시기 전에는 일단 나한테 맞는 그런 은행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소스가 많고 도와줄 수 있는 은행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무님. 일단은 발표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저도 그런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뱅크 오브 호프에서 어쨌든 최대한 그 편리한 서비스들을 많이 해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기업들을 위한 내용이잖아요. 혹시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뱅크 오브 호프에서 뭐 서비스가 가능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이 나오면 이제 법인장님도 나오시고 뭐 CFO도 나오시고 개인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 구자를 열어드리고 그다음에 안내 많이 해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집 모기지도 어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어도 그렇죠. 같이. 모기지도 어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본부장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 나오실 때 어카운트를 빨리 여는 게 중요하시대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신용카드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퍼치스 카드라고 해서 코퍼레이트 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네네. 뱅크 오브 호프에서 많은 지원들 봐주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규성 수석 전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 한국사무소의 박현진 매니저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무부 한국사무소의 박현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신지 네. 간단하게 서머리 한 번만 해주시고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간단한 소개해드리고 특히 이제 SCM이나 운송 관련해서 네네. 좀 포커스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준비하신 내용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이고요. 저희 주는 이제 미국 동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이에 있고요. 그 동남부 지역에 대해서 먼저 저희 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동남부 지역이 최근에 이전에 제조업이 강했던 러스트벨트를 넘어서 최근에는 썬벨트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다가 인접해 있고 기후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동남부 지역으로 이주를 오는 미국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남부 지역에 있고 저희는 그 중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이고요. 주지사는 2017년부터 헨리 맥마스터라는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가 지금까지 재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옛날에 목화 재배부터 시작해서 섬유 산업이 조금 강한 주였는데요.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미셸린을 시작으로 해서 타이어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뭐 컨티넨탈이라든지 브리지스톤 같은 타이어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BMW, 볼보, 뭐 벤츠, 그다음에 혼다 같은 완성차를 넘어서 최근에는 EV까지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그다음에 타이어, EV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아우르는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들보다 아무래도 제조업에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 같은 항공우주 산업도 강하게 자리 잡은 주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군데 정도 있지만 가장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인데요. 2017년에 이제 세탁기 공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한국 사무소도 생기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SEM 페어이다 보니까 좀 운송이나 저희 주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는 일단 5개의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3개의 국제공항이 컬럼비아, 찰스턴 그리고 그린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의 클래스 I 철도, NS, CSX 클래스 I 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9개의 클래스 3 철도가 있어서 이제 외부로 통하는 물류나 아니면 주 내부에 있는 철도 모두 다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찰스턴 항입니다. 저희는 이제 심층항으로서 물동량 기준으로는 동남부에서는 사바나 항 다음에 2위이고요.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8위에 달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깊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심층항이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항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내륙항인 그리어 그다음에 딜런에 있는 내륙항과 인터모달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뭐 텍사스나 미시시피까지 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찰스턴 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롤투롤 같은 것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2026년까지라든지 2030년까지 개발될 곳입니다. 그래서 찰스턴 항이 안 그래도 지금 뭐 미국의 8위인 항구지만 점점 발전이 되고 있다, 개발이 되고 있다. 물류의 중심지로 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그리어 딜런 내륙항이고 그 밑에 있는 곳이 찰스턴 항인데요. 그래서 찰스턴 항구, 내륙항, 그리고 뭐 고속도로나 클래스 1, 3 철도 같은 것을 모든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텍사스나 미시시피까지 물류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뭐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면은 아마 다른 주를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강한 것은 결국 제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라든지 자동차, EV, 배터리 같은 것을 제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사이트 셀렉션 그룹이라는 곳에서 노동력이나 운영 비용, 지리적 위치 모든 면에서 저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제조업하기 좋은 주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산업이시든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시면 저희 주를 꼭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조된 물품을 이제 물류로 운송하시는 곳에서도 저희 주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로서 좀 사업하기 좋은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그거를 서포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평균 대비 낮고요. 그 다음에 인력 관련해서도 요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데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낮은 노조 가입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이제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사업하기 좋은 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산세나 지방소득세뿐만 아니라 재고세가 없어서 이제 뭐 창고를 생각하시거나 뭐 물류 운송이나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저희 주를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세탁기 공장이 시작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년, 8년째 한국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또 여기 부스가 아속 부스가 있어서 거기서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진 매니저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제조업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에이속 부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기업분들 에이속 부스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현장에서 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순서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원래 7개 주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지아주 담당 부서 쪽도 다른 업무 때문에 참여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방금 전에 테네시주 한국 사무소 대표님께서도 다른 업무 때문에 좀 발표가 어려워지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5개 주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속 부스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에이속 부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칸소 경제개발청 사업개발부의 황익준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칸소 경제개발청 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황익준이라고 합니다. 네, 아칸소주 사실 뭐 저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한국 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지 간단하게 서머리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알고 계셨다는 게 매우 놀랍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상위 1%에 속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 앞선 주 대표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희가 친숙하지만 그 세부적인 주를 들여다봤을 때는 생소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나 아칸소 같은 경우는 앞서 발표해 주신 미시시피나 사우스캐롤라이나보다 더욱 생소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간혹 이렇게 기업분들 부스로 찾아뵙고 하면은 아칸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어디 있는 나라냐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셔서 아칸소가 생소하시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도 상당히 두텁고 그리고 산업 환경이 그리고 성숙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익준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보겠습니다. 제일 직관적으로 지금 이 주가 얼마나 핫한지 또 어떠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생활비 부담이 가장 적은 주 1위 했습니다. 네. 2024년 기준 인구 유입률 역시 1위입니다. 그리고 산업을 하시기에 특히나 대형 이런 제조 시설이라던가 물류 시설을 운영하실 때 전기요금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제성 또한 미국 전체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창업에 아주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주 지표에서도 3위를 기록을 했고요. GDP 성장률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봤을 때
계속 미국 내에서 탑 5 안에 들었습니다. 더 들여다보자면은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2분기 연속 미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세율 조정 정책 수가 많고 그만큼 기업에 매우 우호적인 세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입니다. 또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하고 있고요. 낮은 노조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는 주입니다. 앞서 미시시피 대표님께서도 발표해 주신 내용과 흡사한데 차량 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이내 도달할 수 있는 미국 전체 인구 비율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틀, 사흘이면은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넘어서 캐나다, 멕시코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이 매우 성숙도가 높은 주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 비율이 9위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2015년부터 총 9년에 걸친 점진적 소득세 인하로 매우 기업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1945년 이후 거의 80년 동안 지속적인 균형 예산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본 개요입니다. 보시면은 동남부 내륙에 위치해 있는 저 지도상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아칸소이고요. 인구는 3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인접주로는 텍사스, 테네시, 미시시피, 미주리, 루이지애나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위치해 있고 동쪽 경계로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상당히 비슷한 또 계절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계절이 상당히 뚜렷하고요. 또 이런 특색 때문에 별칭으로는 The Natural State, 자연의 주라는 별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도는 리틀락입니다. 이 지도상 보시면은 1번 표기되어 있는 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요. 인구가 20만 명이 좀 넘고 그 외의 주요 도시로는 북서부에 있는 페어필이나 포트 스미스 그리고 스프링데일, 존스버러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고향이 아칸소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리틀락의 주도인 리틀락 출생이고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2021년작이죠. 영화 미나리의 배경 또한 아칸소입니다. 가장 생소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미국 태권도 협회의 본부가 아칸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태권도 협회를 창설하신 이행웅 대부를 기념하기 위한 한국식 이런 대문과 정원이 또 리틀락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일환으로 보자면은 리틀락과 하남시 자매도시 결연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최초로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노스 리틀락과 의왕시 또한 자매도시 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주정부 단위로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여러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가장 규모가 큰 기업으로는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 파인블러프라는 도시에 위치한 고려제강의 철강선 제조시설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북서부 쪽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신데 LG전자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그리고 의류를 만드시는 신원 또한 영업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SCM인 만큼 접근성과 질이가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를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 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주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인 40번과 55번이 주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40번 고속도로의 경우 주도 리틀락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또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반경을 보여드리는 지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인구의 상당 부분이 하루 1일 배송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공항, 항구, 주간고속도로, 일반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수로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내륙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설명드린 것처럼 동쪽으로는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아칸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강 모두 운항이 가능한 강이고요. 이 강을 따라서 주요 도시의 항구가 위치해 있어서 충분히 수로로도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600km에 달하는 수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철도 총 4,000km, 고속도로 총 26,400km입니다. 주요 공항입니다. 리틀락과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벤턴빌이 주요 공항인데, 이 두 개의 공항을 비롯해서 이 공항들을 통해서 주요 도시 100곳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런 교통 허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금 정책인데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하해서 개인 소득세의 경우 3.9%, 그리고 법인세율의 경우 4.3%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산업 분야입니다. 우주항공, 식료품, 농업, 철강, IT, 화기 및 탄약 제조, 전문 서비스, 물류 및 유통, 생명공학 등이 주요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이들 친축하실 월마트의 본사가 아칸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칸소에서 파생이 된 고향 자체가 아칸소인 그런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농업이나 식료품 제조를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전체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주입니다. 그리고 쌀 외에도 콩이 아주 많이 자라는 지역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식료품 제조의 성숙도가 매우 높습니다. 많이 친숙하실 텐데 그 피넛버터 중에 스키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거의 대부분 아칸소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친숙하실 치토스나 도리토스 같은 과자 또한 대부분 아칸소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화두죠. 천연자원. 그러니까 석유나 천연가스도 있는데, 특히 리튬 스메코버가 발견이 되어서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월마트를 비롯해서 타이슨, 식료품 가공 제조 기업, 그리고 제이비언트, 머피 USA 등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유통과 물류 산업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앙에, 거의 정중앙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 종합적인 운송 인프라와 더불어서 물류 거점으로 충분히 적정한 그런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포춘 1000대 기업 중에서 제이비언트 그리고 아크베스트 외에도 여기 보시는 장표에서 나타나 있는 많은 그 기업들이 현재 아칸소에서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대표님들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 정부 기관이다 보니 뭔가 사업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접근을 했을 때 속도가 늦거나 좀 지원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요. 아칸소 같은 경우는 주지사님을 비롯해서 그 경제개발청의 전반적인 모토와 방향성이 우리가 주 정부 기관이긴 하지만은 기업의 속도에 발 맞추어서 움직이자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는 만큼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칸소 그리고 미국에 진출을 하실 때 지체 없이 원활하게 진출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감안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황차원 책임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익준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국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아칸소 주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사실 월마트의 고향이라는 말 한마디로 어느 정도 아칸소에 대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보면 어쨌든 내륙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도 SCM의 어쨌든 허브 역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칸소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에이속 부스 방문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갔었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화익준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에이속 소속의 그 미국 주정부 대표님들 중에 마지막 순서인 켄터키주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켄터키 주정부 한국 대표처 이훈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19번째로 사무소를 열고 지금 운영 중인 켄터키 주정부 한국 대표체 이훈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분들은 아마 켄터키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친근함이 있기는 네. 한데 켄터키주 오늘 어떤 내용 좀 주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켄터키 하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다 이제 KFC 할아버지를 떠올리시죠. 그게 가장 이제 핫한 이미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지금 세대에서는 이 프라이드 치킨이고 말고 다른 게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젊은 세대는 뭘까요? 자, 여러분 저기 버번 요새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버번 위스키? 예.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버번 위스키의 90%가 켄터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치킨보다는 버번 위스키로. 네. 그럼 오늘 위스키에 대한 설명을 좀. 자, 지금 오늘 럭키드로 나와 있는 이 술도 켄터키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받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준비해 주신 내용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켄터키 잠깐 제가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특징은 사실 장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라서 저는 켄터키를 제가 이제 같이 주정부 분들랑 일하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켄터키와 이제 신분을 맺고 진출하면 좋을까 이런 점을 저 개인적인 느낌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켄터키를 제가 면접 보러 7년 전에 갔었어요. 엘라베마에서 면접을 한번 보고 켄터키를 갔는데 엘라베마는 굉장히 덥고 또 저처럼 까만 분들이 많은 동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갔더니 거기는 하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달랐고 켄터키 주가 우리랑 위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날씨도 봄, 여름, 가을이 다 있고 살기가 좋은데 최근에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허리케인이랄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그럴 때 저는 표정 관리를 하죠.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켄터키 친구들과 이제 화상회를 할 때 굉장히 마음 아픈 표정으로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모습을 취하곤 하는데 켄터키 분들이 보수적인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또 인간적이세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기업들이 켄터키의 주정부의 이제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지만 사실 경제개발청에 있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기업에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파트너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고 켄터키는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주지사님들이 이제 공화당에서 배출이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앤디 버시요. 저도 영어 이름을 앤디를 쓰고 있는데 이분이 77년생이에요. 좀 젊으신 편이죠. 아버지도 주지사, 본인도 주지사. 이런 그 부자가 주지사였던 게 미국에서 이제 네 케이스가 있었답니다. 되게 드문 케이스고 검찰청장 출신이세요. 그리고 젊으신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특히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점은 이분이 해외 기업들을 투자 유치하고 그 기업들에게 이제 어떤 걸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열적으로 일하시고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직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지사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 저희 경제개발부 이제 장관을 맡고 계시는 제프 노엘이라는 기업가 출신 장관님은 이분도 또 이제 월마트 출신의 이제 기업가 출신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생리랄지 기업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올해 3월에 인터배터리 쇼에서도 이제 직접 강연하실 때 보니까 너무 재밌으시고 저도 이제 뭐 켄터키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저희 장관님이나 주지사님하고 굉장히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켄터키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켄터키 주는 지금 앞서 발표하신 주에서도 이제 물류나 이제 이런 물류 체인 같은 것들에 대한 인프라 같은 거를 설명 주는데 켄터키 주가 약간 중동부 정도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걸 미드웨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미국의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동부 쪽을 기준으로 해서 미드웨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켄터키의 경쟁력 지표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UPS, 아마존, DHL 해가지고 허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 화물 중량 기준에서 이제 핸들링하는 양이 미국의 이제 1위를 마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또 제조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이제 큰 자동차 공장인 GM 포드 OEM 공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도요타 공장도 켄터키에 있습니다. 켄터키가 시골 같은데 생각보다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알카소도 그렇고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그렇고 제조업이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표로 말씀드리면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미국 전국 평균이 8%인데 켄터키 같은 경우는 12.2%. 그러니까 고용인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이유가 이런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동쪽에 이제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자동차로 24시간 정도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은 저희도 미국 전역의 3분의 1을 커버합니다. 굉장히 여기도 이제 저희 인터스테이트가 남북 그다음에 동서로 두 개가 크게 가로질러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이렇게 접근성을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인허가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을 진출하는 기업들이 처음에는 이제 부지 브라운필드나 그린필드로 해서 뭐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땅부터 시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 건축 절차, 뭐 환경 퍼밋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주로 이디오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인허가를 진행하는 데서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유료 컨설팅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많이 하는데 주정부에서 하는 서비스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많으시면 쓰시라 유료를. 그렇지만 그 로컬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강점받고 있는 건 로컬에 있는 주정부다. 그리고 그 지방정부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은 주정부를 로 시작해서 컨설팅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유료 컨설팅을 같이 비교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켄터키에는 아주 걸출한 그 환경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캐리 존슨이라는 여자분이신데 예를 들면 이제 유료 컨설팅 회사가 뭐 에어 퍼밋을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해서 조사하면 한 6개월입니다, 뭐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걸출한 이 프로페셔널한 이 컨설턴트는 제가 볼 때는 2개월 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짧은 기간, 정확한 기간. 그래서 다른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정부의 이 전문가들, HR도 포함해서 그분들하고 제일 처음 단계에서부터 같이 상의를 하면서 나가시는 게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켄터키에 진출한 이제 회사들 투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530개국에 11만 5천 명이 지금 고용돼 있고요. 아시아계가 이제 6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포션이 일본인데 일본은 80년대 도요타가 진출하면서 현재 200개사에 4만 7천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기업에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켄터키 사무소가 작년에 저와 함께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 앤디 버시어 주지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한국입니다. 출장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은 주지사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온 곳이 한국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투자 유치 단위 기간 안에 일본계 기업을 넘어섰어요. 한국 투자가. 그래서 현재 지금 11개 기업 정도가 지금 진출해 있고 현재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SK온하고 포드 합작한 회사가 현재 발표한 것이 5천 명을 고용하고 약 50억 달러 투자. 그리고 이제 일본계 쪽에 ASC라는 회사가 한 2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걸로 해서 배터리의 어떤 새로운 선두 주자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시죠. ASC, 뭐 BOSK, 우리나라 기업은 AMP 같은 이제 전에 관련된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배터리 회사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기업 진출하신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 숙련된 노동자들을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각 주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계신데 켄터키도 역시 기업들과 이제 공동으로 이런 이제 그냥 비숙련 노동자, 중간 노동자, 뭐 숙련 노동자, 기술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주정부랑 같이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2년 단위, 뭐 3년 단위, 4년 단위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어떤 요청을 들으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켄터키에 대한 특징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수소 쪽에 사무소를 갖고 있고 만약에 방문을 제가 당연히 드리겠지만 필요하시면 수소 쪽에 오셔서 저랑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 진출에 A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 저희 주정부의 프로페셔널한 프로젝트 매니저들과 함께 화상회의나 아니면 이제 출장으로 통해서 켄터키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켄터키주에 대해서 설명을 참 친숙하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앞서 설명해주신 대표님들, 그러니까 벤코버의 전무님 말고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주 정부를 대표하시는 입장에서 네, 어떤 우호적인 경쟁 관계에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쟁 관계 맞습니다. 앞 순서에도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기는 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제일 많이 진출해 있는 주가 어딘가요? 당연히 조지아주죠. 아, 네. 조지아가 100개가 1번인가요? 넘습니다. 조지아주 대표님 지금 오늘 오셨으면 안 오셔서 다행이죠. 네, 안 오셔서 다행이죠. 깨갱입니다. 그러면 뭐 조지아 다음으로는 조지아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뭐 투자액이 먼저냐 기준이냐 아니면 이제 고용 인원이 기준이냐 네네.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대세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금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소계 회장을 맡고 계신 테네시주가 네네. 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너무 궁금하기는 했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한국 기업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기반이 다져져 있는 주로 진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후발이신 켄터키주는 약간 불리한 위치에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이 맞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이 진출했으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겠죠. 네. 근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비용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네네. 땅값, 건축비. 네. 그럼 많이 나간 데는 힘듭니다 이게. 건축비 많이 들어가고 네, 인건비도 네, 올라가고.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지아가 지금 많이 찬 상태에서 그쪽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너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심화된 상태에서 네, 네, 네. 그 인근주 테네시, 어.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이런 쪽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지아가 중심이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조지아가 이제 엘라베마나 텍사스 같은 우리 네. 대기업들이 진출한 곳에서 가깝기도 하고 네 인프라가 잘 돼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A속에서 준비해 주신 발표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은
뱅크 오브 홉인 것 같아요. 아,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어쨌든 자금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먼저 하셔야 뭐 해당 주에 관심 있으신 주에 진출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전 물론 고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기업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뱅크 오브 홉이 1번, 켄터키가 2번. 아, 켄터키. 예. 아, 그렇게까지 올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어쨌든 이번 SCM 페어 전시회에 A속으로 참여를 하신 만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실 수 있기를 오늘 발표해 주신 대표님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홉까지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두비즈 온에어 주한 미국 주정부 대표부 협회 A속의 5개 주에 대한 설명, 5개 주가 아니죠. 사실은 4개 주의 뱅크 오브 홉까지 5개 뭐 담당자분들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미국 쪽에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어떤 알찬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